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관리론 심화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시간이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네, 저는 2024년 12회 행정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이상하 행정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터득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심화 강의를 비롯한 모의고사 이런 모든 커리큘럼에 다 담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저만 믿고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심화 강의는 이해와 암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 암기 팁 같은 걸 같이 저랑 해보실 겁니다. 네, 그럼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두 마리 토끼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요. 사무관리로는 두 가지 법령을 배울 거예요. 두 가지.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법 있고요. 행정 업무 규정, 행정 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이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이제 민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행정기관이 행정 업무를 할 때 정한 규정을 배울 겁니다. 이게 다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민원처리법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법의 총칙입니다. 이 총칙이라는 건요. 전체 내용, 민원처리법의 전체 내용에 공통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총칙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민원처리법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입니다. 이 민원인은요, 2023년에 기출됐어요. 자, 그럼 민원인을 하기 전에 이 민원이 뭘까요? 민원은 행정기관에게 민원인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하는 자를 민원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혹시 특강을 아직 듣고 오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특강을 한번 듣고 오시는 게 이해하기에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네. 네, 되셨죠? 그러면 민원인 해볼게요. 자, 이 민원처리법에서는 민원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자들이 민원인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는 빠져라 라고 해요. 빠져라. 그래서 이렇게 빠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민원인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인 자들 그리고 민원인에서 빠진 자들, 제외되는 자들 통틀어서 민원인의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범위 배울 거고요. 여기 이제 민원인에 해당하는 자들은 민원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무엇을 할 권리,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 여기 두 가지를 가진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원인부터 한번 뭐라고 규정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민원인이란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한대요. 민원을 제기하는. 그럼 민원인은 민원의 신청 주체죠. 민원인은 신청 주체입니다. 요구 주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민원인이 신청 주체인데 해당되는 자, 해당되지 않는 자 있다 했죠. 해당되는 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래서 이 해당되는 자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자, 그리고 단체를 말합니다. 자연인이에요. 이 자연인은 개인,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하는 개인, 법인, 단체, 개법단을 얘기한다. 그래서 민원인이란 개법단을 말하는데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법단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외국인의 경우는요? 외국인의 경우도 그대로 똑같아요. 외국인, 외국 법인, 외국 단체.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외국 법인, 외국 단체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국인들, 그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랑 똑같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내에 주소랑 거소가 있어야 됩니다. 주소, 거소. 요게 포인트죠. 이 주소와 거소 둘 다 실제 이제 생활하는 근거지, 생활하는 곳이에요. 다만 이제 차이점은 등록이 된 거주지, 등록이 안 된 거주지 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에 차이가 있다. 이거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원인은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제외 대상에 당연히 해당하면 안 되지만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는 자들, 지금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걸 봤어요. 그러면 누가 빠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민원인, 제외 대상 빠진다고 했는데요. 이 빠지는 자들 뭐라고 부를까요? 행, 개불은 빠져 이겁니다. 행, 개불은 빠져. 자, 그래서 민원인 제외 대상은 행, 개, 불, 빠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 거예요. 되셨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빠진 거다. 여기가 행, 개불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 개불 누군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행정기관입니다. 행, 개불은 빠져 행정기관입니다. 자, 민원인은 민원의 신청 주체, 요구 주체라고 했어요. 근데 행정기관은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은 뭐예요? 처리 주체예요. 그래서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빠져라. 넌 처리 주체니까. 다만 이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경우. 그럼 이 사경제의 주체라는 건 뭐예요? 낯선데 사경제의 주체, 바로 이 얘기예요. 일반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국민과 대등한 지위? 대등한 지위?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건물을 하나 신축하려고 그래요. 행정기관의 건물을. 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겠죠? 그럼 이 건축 허가, 하수시설 처리 허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특별하게 행정기관으로서 요구하는 건가요? 그냥 일반 국민들도 건축 허가 받고 하수시설 허가 받는 거 똑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 그걸 사경제 주체로서 요구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자, 사법상 계약관계가 있는데 그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된
원하는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원하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자가 알고 보니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가 있고 그 요구한 게 알고 보니 그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시공사가 있어요. 시공사가 행정기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 도급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중도금 주시는 거 조금 일찍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요구, 이 계약과 관련이 있죠. 그럼 이때 시공사는 민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공사가 이런 경우를 볼게요. 시공사가 건축 허가를 받을 거예요. 본인 회사의 건물을 더 지으려고. 그럼 이런 경우는 이 계약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시공사, 이 경우에는 민원인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와 관련이 있을 때는 민원인이 아니고 관련이 없을 때는 민원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을 맺은 자가 있는데 언제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데요. 언제? 그 계약의 내용 등 이거와 관련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여기서 계약한 거 이거 자기들끼리 사적인 계약, 사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래서요. 약속. 그래서 여기 이 계약은 사법상 계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네끼리 약속한 대로 합의한 대로 해결해라. 민원이 아니다. 너네 민원인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왜요? 왜 민원으로 보지 않아요? 계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쌍방간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해야 된다. 약속한 내용대로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요거는 민원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때는 뭐만 관련이 있다? 뭐만 민원인이 아니다? 민원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민원인이 아니다. 관련 없을 때는 민원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 불입니다. 불. 뭐가 불이에요? 요구를 하는 자인데 그 자가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겁니다. 성명, 주소. 띠용? 성명, 주소 갑자기 왜요? 자, 이 성명, 주소는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처리 결과를 통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명 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처리를 해도 어디다가 통지해줘요? 어디다 통지해줄 거예요? 그래서 성명 주소가 최소한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요, 성명 주소 중에 이 주소는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데면 가능하다. 왜? 처리 결과 통지하려고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민법상 주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민법상 주소는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데 필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소는 처리 결과 통지받을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 되셨죠?
자, 그리고요. 성명조동은 잘못 기재했어요. 약간 오타가 있어. 막 백일동인데 백사동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민원인으로 봐야 됩니다. 왜? 고치면 되니까. 보완이 가능하니까. 이 보완은 고친다는 거예요. 알맞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개인의 성명 주소를 얘기했는데, 우리 민원을 제기하는 개업단 있잖아요. 그 중에 개인 했는데 법인 단체는요? 법인 단체의 성명 주소는 뭘 써야 돼요?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단체의 명칭, 어떤 법인, 어떤 단체 이런 명칭, 그리고 그 대표자의 이름,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명 주소를 얘기한다 됐죠? 행, 개불은 빠져에서 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민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했어요. 민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면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는 뭔지 한번 볼게요. 권리, 할 수 있는 거, 의무, 해야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민원인은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민원을 신청할 권리,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신청받고 답변 들을 권리. 그리고요, 의무. 민원인은 협조해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의무. 어떤 거에 협조해야 돼요? 그 담당자,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인한테 요청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뭐예요? 적법한. 불법적인 거에는 협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요, 두 번째,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방해 행위. 어떤 공무방해 행위?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그러니까 피해를 끼치는 거죠. 민폐. 자, 그래서 부당한 요구. 내가 100만 원 더 줄게요. 그러면은 이거 빨리빨리 좀 잘 처리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구. 아니면 막 진상을 부려가서 해줘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민원인이 민원 처리 못 받게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런 공무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권리 두 가지, 의무 두 가지 봤는데요. 두 가지 봤는데, 두 번째 거 권리, 두 번째 거 의무, 두 번째 거. 여기는 민원 처리 담당자, 나중에 나올 민원 처리 담당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연관되는 내용이다 라는 거고요. 공무방해 행위를 하는 거, 여기는 담당자의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거 뭐 기억나시죠? 물어볼 겁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민원인이 누구고, 누가 빠지고, 그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는 뭐고, 이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자료 업로드 해드린 거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민원인 정리해볼게요. 민원인은 여기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을 했다. 그런데 누구는 빠져라 라고 했다. 누구는
빠져라 라고 했다. 그 빠진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다. 그래서 행, 개불은 빠져. 행, 개불은 빠져. 같이 해주세요. 행, 개불은 빠져. 얘네가 빠졌다. 자, 행정기관.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은 빠진다. 다만 누구는 된다? 사경제의 주체, 일반 국민과 대등한 위치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인에 해당한다. 자, 되셨죠? 두 번째, 이 사법상 계약관계가 있는데 그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된 걸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사람, 요 사람들은 빠진다. 다만 누구는 아니다.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한 거. 요구한 자는 안 빠진다. 민원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불입니다. 성명 주소가 불명확한 자는 빠져라. 왜? 처리 결과 통지해줘야 되니까. 그때 필요하니까. 라는 겁니다. 자, 다만 누구는 안 빠진다? 보완이 가능할 때는 안 빠진다. 되셨죠?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민원인은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단체, 개법단인데 외국인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하나, 제외 대상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국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소, 거소가 있어야 된다. 요 외국인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민원인들 뭐 가지고 있다? 권리 의무 가진다. 권리, 민원을 신청할 권리 하나 있고, 두 번째,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 적법한 담당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두 번째, 공무발개 행위 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 처리법, 죄송합니다. 민원인 끝난 겁니다. 자, 되셨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입니다. 여기서 행정기관, 민원처리법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두 명이에요. 민원인 그리고 행정기관, 이렇게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 이 행정기관은요, 크게 세 개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국가기관 있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 있고요. 세 번째, 행정권한 보유하고 있는 누군가 있습니다. 자, 국가, 공공기관, 행정권한 보유하고 있는 누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은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적용받는 행정기관. 그래서 이 행정기관의 종료는요, 2023년 기출됐어요. 우리 방금 본 민원인이랑 같이 기출됐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국가기관 먼저. 자, 이 국가기관은요, 헌중지입니다. 국가기관은 헌중지. 두 문자를요, 초록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앞으로 강의 들을 때도, 수업 들으실 때도 초록색은 두 문자를 체크하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국가기관은 헌중지, 여기 세 개인데, 헌법기관. 여기 지울게요. 쓱싹. 헌법기관. 그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헌중지다. 중지가 헐었어요. 낡았습니다. 자, 그럼 이 헌중지 하나씩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엥? 쌤, 헌법기관이 어디 있어요? 헌법기관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헌법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기관이 뭐예요? 헌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기관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헌법기관들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행정기관이다. 행정기관 중 국가기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뭐 국회에는 사무처, 법원에는 행정처 같은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입니다. 중앙정부죠. 여기가 헌법기관, 이고 여기가 중앙정부. 자, 중앙정부 뭐예요? 이 중앙정부는요, 뭐 이렇게 정부 조직도를 보면요, 뭐 대통령 소속기관 뭐 이렇게 있고, 국무총리 소속기관 이렇게 있고, 밑에 뭐 처, 부, 청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다 중앙정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청. 처부청. 여기 뭐 이렇게 부처청 여기 들어있다. 두 번째, 대통령 소속기관. 그리고 세 번째, 국무총리 소속기관. 그래서 정보조직도 여기 자체예요. 여기 자체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부처청, 대통령 소속기관,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정부가 행정기관 중 국가기관이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입니다. 여기는 자, 자료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방금 본 중앙정부가 위에 있고요. 그 밑에 특별시, 광역시, 도 있어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네. 그리고 도,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또 자치구, 시, 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 특별시, 광역시, 도 여기를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라 부르고, 자치구, 시군, 기초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데, 이 지방자치, 각 지방에서 자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분야에서 자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 입법자치, 교육자치 가지고 있어요. 자, 행정, 뭐 시청, 군청 요런 그 소속기관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표정에 물음표가 있어요. 여기 시청, 군청 등등등을 포함한 그 행정자치를 하는 기관들이 있다. 입법, 의회입니다. 시의회, 도의회, 양주시의회, 경기도의회 이렇게 있고, 교육, 교육청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런 행정기관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를 제외한 여기가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12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우리 방금 지방자치단체 그림을 봤는데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있었고 그 밑에 광역, 기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세 가지 분야에서 자치를 갖고 있더라. 행정자치, 입법자치, 교육자치 갖고 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광역 기초자치단체 있고요. 그 소속기관까지 포함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청, 지방의회, 시의회, 도의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를 얘기하는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셨죠? 국가기관 뭐였어요? 헌법기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여기 헌중지였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도 우리 두 문자 먼저 하고 갈게요. 자, 특수한 학기 공연을 한다네요. 공공기관은 특수한 학기 공연입니다. 자, 그러면 그 특수한 학기 공연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공공기관을 설명하려면 준정부기관 이렇게 다 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이 시험에서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어떤 기관들인지만 간단하게 보고 두 문자로 암기하고 갈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법인 단체 기관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기관이래요. 그리고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그라미 3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행정사법인도 특수법인 중에 하나예요. 오, 신기하죠?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런 초중 고등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그리고 기타 학교 어떤 거예요?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이런 특별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를 얘기한다. 학교도 공공기관이다 입니다. 자, 그리고요 5번 이런 기관인데 결국은 연구기관이에요. 이런 연구기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단체, 기관을 말한다. 근데 이 연구기관 앞에 무슨 법 붙어있고 그 어떤 연구기관인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기관인데 정부출연기관법, 과기출연기관법 그냥 정부가 출연해서 연구한다는 곳이에요. 자, 출연 금품을 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금품을 주고 도와준다. 그래서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들 그리고 과기출연기관법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들 어쨌든 결론은 연구기관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특수한 학기 공연이다. 자, 뭐라고요? 공공기관은 특수한 학기 공연이다. 자, 그러면 특수한 학기 공연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사법인도 특수법인이었다. 그리고 학교,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대학교,
경찰대학교 이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이런 법인, 단체, 기관. 지방공사공단 있다. 여기 앞에는 여러분 안 되겠으면 하지 마세요. 여기 형광펜 친 요 부분만 하세요. 네. 틀린 거 적지 말고 정확히 딱 요거 외워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이라도. 그리고 마지막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기관. 요게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특수한 학기 공연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볼게요. 행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웠네요. 자, 법령 등에 따라서 어쨌든 행정권한이 있거나 이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 받았어요. 누군가가 이제 여기 나오죠.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예요. 여기 개인이 들어있다. 개인. 여기 위에는 없어요. 법인, 단체, 기관. 끝이고요. 여기 마지막에도 법인, 단체, 기관. 끝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만 개인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아, 위에 법인, 단체, 기관 2개 있었는데 맨 아래 뭐 하나는 개인이었어. 이러면서 하나씩 그 팁을 넣어가는 거예요. 자, 이 행정 권한이라는 건요, 그 행정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얘기해요. 행정 사무. 그래서 원래 있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이나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위임, 법에 따라서 뭐 원래 있는 거는 그렇구나, 알겠어. 근데 이제 위임, 위탁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할까요? 위임, 위탁. 자, 공공기관 중에 지방공사공단이 있었죠. 여러분, LH 아시죠? 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안 쓰셔도 돼요. 여기서 원래 이제 주택 분양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민간 단체, 민간 건설사한테도 위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 위탁 받았죠. 건설사가. 이런 경우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기관은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행정기관. 정리하면 행정기관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국가기관이 있었고요. 국가기관에 뭐 있었죠? 헌중지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그리고 그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그 소속기관 있었고요. 뭐 있었죠? 여기 3개. 부처청, 대통령 소속기관,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기관. 네, 맞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뭐 있었어요? 광역,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입법, 의회, 시의회, 도의회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요, 뭐였죠? 무슨 공연이었지? 무슨 공연이었을까? 특수한 학기 공연. 자, 특수 뭐였어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 같은 특수법인. 그리고 학, 초, 중, 고,
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대, 국방대 같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학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지방공단, 연구기관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단체 기관, 이렇게 있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누가? 원래 법에서 정한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이나 위임 위탁받은 LH에서 위임 위탁한 이런 법인 단체 기관 개인, 얘네가 행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자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기관을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행정기관은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권력? 헌중지로 특수한 학기 공연을 할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행정기관이 있는데 행정기관은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권력이 뭐다? 헌중지로 특수한 학기 공연을 할 공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법의 두 주인공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1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도 총칙 부분이에요. 총칙 뭐라 했죠? 전체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민원처리법의 목적, 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민원을 처리할 때 원칙이 무엇이냐, 그리고 원칙, 예외, 이런 기준과 더불어서 같이 규정된 정보보호는 무엇이냐, 그리고 처리민원, 이 민원 처리하고 그 민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요, 민원 처리의 원칙이 2016년, 2018년, 2024년 기출됐고요. 이 정보보호가 2016년 민원 처리의 원칙과 같이 기출됐습니다. 민원처리법의 목적, 처리민원의 사후관리는 너무 간단해서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보론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내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다 썼는데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써주고. 공통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원처리법의 목적 먼저 보겠습니다. 민원처리법은요, 이 목적은요, 이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이죠. 그래서 이겁니다.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민원행정제도, 민원행정 이런 내용들을 개선해서 결국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민원 처리에 관해서 규정하고요. 그에 따라 처리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그래서요, 우리 앞으로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 할 때 계속 이 얘기 할 거예요, 제가. 국민의 뭐 때문에? 권익, 편의, 만족도, 요걸 위해서. 다시 국민의 권익, 편의, 만족도, 요게 민원처리법의 포인트니까 이제 민원처리법을 혼자 이렇게 복습하면서 생각하실 때도 맞아, 국민의 권익,
편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랬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마인드를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자, 볼게요. 민원처리법은 규정했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요. 1번, 2번 민원의 처리 그리고 개선 요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민원처리법은 규정한다. 무엇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들 규정하고요.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민원 행정 이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결국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요겁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법은 국민밖에 없어요. 국민밖에 안 보여.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규정했어요. 자, 지연 하지 말라. 그리고 강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늦게 해주지 말고 빡세게 하지 마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칙은요. GX 지연하지 마. 강X 강화하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의 원칙은 GX 강X. 어떤 광고 음악이 들리시죠? 민원처리의 원칙은 GX 강X GX 강X 요 음이네요. 자, 그래서 뭐 지연하지 말고 뭐 강화하지 말래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기관 장은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요러한 이유로 이 핑계 대면서 지연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핑계? 볼게요. 관계분명 등에서 처리기간이 남았어요. 아니면 관련 없는 공과금이 미납됐어요. 그러니까 처리기간 조금 남고 아무짝에도 상관없는 공과금 좀 미납됐다고 민원처리 지연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법령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지연시켜도 돼요? 돼요. 자, 이런 경우죠. 건축허가 받을 거예요. 건축허가 신청했어요. 근데 여기가 유치권 행사 중이네. 근데 여기가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지역이네. 유치권 행사 중인 지역이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하려면은 이 유치권 행사가 해소되어야 되고요. 이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되어야 돼요. 뭔가 먼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금 규정을 해놨어요. 법에다가. 그러면은 내가 민원을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여기가 유치권 행사 중인 지역이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거 해소되고 완료되고 다 끝나고 나서 내 걸 처리해 줄 수 있겠죠. 그쵸?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청은 했지만 지연시킬 수 있다. 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오케이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지연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강화하지 말라. 행정기관장은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민원처리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민원인한테 빡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이 없으면.
뭔가 정해두고 있지 않으면 비슷한 거죠. 이런 규정이 딱히 있지 않으면 지연시키지 말고 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강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 한번 볼게요. 자료 드린 거 보겠습니다. 자, 정보공개 청구예요. 정보공개 청구 우리 절차론, 행정절차론에서 배우죠. 자, 내가 행정기관에 어떠한 정보를 좀 공개해주세요. 나 이 정보 원해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요청을 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죠. 그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심사해요?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 뭐 그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인지, 공개할 수 있는지, 어떤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지, 부분만 공개할 건지 이런 거 정해요. 안 중요해요. 외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심의를 한 다음에 요것만 오케이면 공개도 오케이예요. 자, 오케이입니다. 원래는 이런 절차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3자가 엮였어요. 다른 사람과 지금 관련이 있는 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정보가 또 다른 누군가의 정보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똑같이 결정하는데 심의도 똑같이 거치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관련된 제3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케이 아니면 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보 공개를 신청한 민원인 입장이라면 절차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예시일 뿐입니다. 절차가 하나 더 생겼어요. 내 입장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내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 절차가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법령에 제3자 관련이 있으면 이 절차를 거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없다. 강화된 거니까. 오케이요?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이 없으면 강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시로 뭐를 들었다? 정보 공개 청구를 들었고, 어떤 경우?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되셨죠? 민원 처리의 원칙은 뭐다? GX, 강X.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정보보호입니다. 민원처리법에서는 민원 처리를 하는 기준으로서 원칙과 예외를 정해놨어요. 우리 원칙은 배웠는데 예외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원칙과 예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요것도 힌트를 드릴게요. 절차론과 관련이 있네요. 뭘까요? 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겁니다. 연관된 거예요. 응? 연관돼 있다. 자, 그러면 정보보호 하기 전에 우리 사례를 한번 볼게요. 다시 자료로 한번 넘어갔어요. 자료 보겠습니다. 공익신고 내용이에요. 공익신고, 내부신고 이런 거죠. 자, 어떤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네, 이 어린이집에서 원래는 뭐 정원이 30명 정도 이렇게만 밖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특별히 누구를 더 받아줬네? 뭐예요? 비리죠. 그래서 정의로운 교사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거를 신고합니다. 이 원장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제 내부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신고를 받은 공무원 또는 담당자
이 신고 내용, 그리고 누가 신고했는지 그 정보들을 원장한테 전달해버려요.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누가 너네 비리했다고 알려줬어요. 얘기한 거예요. 원장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자기가 비리했지만 누가 안에서 누가 일렀다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로운 선생님을 해고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해고된 선생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겠어요? 내가 정직하게 신고를 했는데 나 잘려서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 화가 나죠. 완전 빡이 칩니다. 그래서 이 기관한테 항의를 해요. 항의 민원을 제기한 거죠. 아니 이거 내 정보 보호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 익명 보장되는 거 아니냐, 왜 보장 안 해주냐 항의를 하겠죠. 뭐 시청이나 담당 기관한테. 그래서 나는 이제 너네를 믿을 수가 없어. 난 신고를 못 하겠어. 불신이 생깁니다. 믿고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불신, 신뢰가 떨어집니다. 나 맘 놓고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겠어요. 신고를 못하겠어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다시 내용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게 정보보호라는 규정인데, 이 정보보호 규정 어떤 예시를 들었다? 공익신고 예시를 들었다. 그래서 공익신고 중에서 어린이집 얘기를 들었다.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보 다 넘겨주고 다 알려주고. 그래서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정보보호 규정이란 이런 규정입니다. 우리 정보를 전달해줬잖아요. 방금 본 건데 기억나시죠? 자, 어린이집 있었어요. 원장 있었고요. 교사 있었습니다. 여기 신고받은 담당자 있습니다. 자, 신고했는데 내용을 전달했어요. 여기가 해고시켰죠. 그러면 이 교사 화나죠. 여기 항의하고요. 불신이 생깁니다. 신뢰가 떨어져요. 자, 요 내용 본 겁니다. 여기. 그래서 정보보호 규정이란 이 문제를 예방하고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믿고 제기할 수 있도록, 불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근데 이 항의 민원, 또 다른 민원, 그리고 불신 왜 생겨요? 그 행정기관에서 깠어요. 뭐를? 어떤 민원인지, 누가 민원 제기했는지 이거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 생겼고요. 불신 생겼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걸 방지하기 위한 거. 되셨죠? 자, 정리하면 이런 내용을 누군가에게 줘가지고 발생하는 또 다른 민원 문제 예방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민이 믿고 자유롭게 민원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이 된 정보보호 규정이다. 네, 민원처리법에서는 정보보호 규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 정보보호를 위해서 행정기관장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행정기관장이 해요? 행정기관에서 제공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기관장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볼게요. 누설하면 안 되고요. 그 정보를. 그리고 남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마라. 그리고 다른 데로 이익이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행정기관장은 누설되지 않도록, 누설 안 되고요. 목적 외의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정보가?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알게 된 정보들이겠죠. 민원 내용, 어떤 민원인지, 민원인 이 교사인지 아닌지 얘기하면 안 되고, 특정인의 개인정보인데 그 민원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예요. 그럼 뭐예요? 누가 특혜를 받았잖아요. 특별히 더 어린이집에 가서 특혜를 받았잖아요. 그 누군가의 정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민원 내용, 민원인, 특정인의 개인정보, 이런 정보들이 이제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수집된 정보예요. 그러면 이 수집된 정보들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정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무슨 목적?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이 민원 처리 하려고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되셨죠? 행정기관의 의무 두 가지 뭐다? 누설, 남용, 이거 두 가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리고요, 그러면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조치. 아이고. 쭉쭉 내려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조치. 어떤 조치를 강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행정기관장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조치 사항으로서. 언제? 이 신청 내용이 알려지면 민원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정보가 알려졌을 때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떤 우려? 민원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요렇게 절차를 확립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어느 과정에서? 그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민원 처리 과정. 여기 심사 빼버리시고 민원 처리 과정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민원 처리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라고 느껴진다면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라. 어디에? 그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두 번째, 행정기관장은 교육을 해야 되고요. 이 실태를 확인, 점검해야 됩니다. 정보보호에 관해서.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럼 교육은 누구한테 해요? 아까 신고 누가 받았어요? 누가 누설했어요? 담당자 누설했죠. 그 담당자한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 점검을 했어요. 근데 점검 결과가 약간 나빠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 바로 시정하고, 바로 즉시 시정하고요. 그 담당자 징계 등 조치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자, 여기 끝이에요. 간단하죠? 문장은 이렇게 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자, 근데 이 실태를 확인 점검했을 때 결과가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안 좋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해버렸어요. 법령을 위반해서 민원을 처리해버렸어. 아니면 그 정보 보호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뭔가 미흡해.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 조치를 잘 못하면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제대로 하고 담당자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담당자 조치는 갑자기 왜 나왔을까? 시정하는 건 알겠어요. 담당자 조치 왜 해요? 담당자 지금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교육했잖아요.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한다. 고치고 징계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두 가지죠. 먼저 걱정되는 경우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먼저 하고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조치한다. 근데 그 전에 뭐 한다?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실태를 확인 점검한다. 그래서 먼저 선행하는 게 있고요. 그 진짜 실질적인 침해보다 선행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보호가 끝났어요. 어쨌든 정보보호는 민원인의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들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장은 누설 안 되고 남용 안 되고요. 안 되게 조치해야 되고요. 어떤 조치? 먼저 걱정되는 경우 먼저,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육 확인 점검 요거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정보보호 좀 양이 많네. 그러니까 우리 두 문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정보보호 밑줄 치시고요. 초록색 뭐다? 두 문자. 의 네모 행정기관 장의 의무. 그다음에 조치사항의 치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리할게요. 자, 정보보호의 장치입니다. 정보보호의 행정기관장 의무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정보보호라는 정보보호의 장치 해서요. 의 행정기관장의 의무 누설 남용이 있었고요. 치 조치사항에 뭐 있었어요? 먼저 하는 거 있었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 있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걱정되면 그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라. 먼저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또 뭐 했어요?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두 문자 정리하면 정보보호의 장치. 장치가 뭐예요? 선빵 치고 정확히 교육하는 거예요. 선빵 탁 쳐주고 하지 마. 그러니까 정확히 교육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보보호의 장치 하고 선빵 치고 정확히 교육한다. 선빵 치고 정확히 교육한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처리민원의 사후관리입니다. 간단해요. 자, 처리민원 사후관리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행정기관장은 조사하고요. 반영할 수 있어요. 뭘? 민원인이 그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잘 처리했는지, 거기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점이 뭐여서 어떤 점을 개선하면 될지 그 만족 여부, 개선 사항을 조사하고 업무에 반영합니다. 약간 그런 거죠. 후기? 뭐 설문조사?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처리민원의 사후관리는 끝! 이거 끝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첫 시간 해서 이제 총칙 부분 봤는데요. 민원인, 행정기관, 그리고 민원처리법의 목적, 정보보호 이런 내용들 봤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잠깐 10분 쉬시고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